자, 그래서 이제 조중동 미통당의 운명을 한번 보자고요. 네.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망상, 예, 지정학적 망상, 사실. 그다음에 한국 정치를 주물럭거릴 수 있다라는 그 음모, 싸구려 음모, 네, 그렇죠. 그다음에 태극기 자유 보수 세력에 대한 적의, 그다음 문팔육 집단에 대한 부역, 이걸로 특징 지어진 썩은 걸레더미예요 이게. 맞습니다. 조중동 미통당이. 그런데 겉은 멀쩡하지. 예, 썩은 걸레더미인데 이 자들이 이런 썩은 걸레더미가 되다 보니까 정신머리가 이 상황에 대한 해독 능력을 총체적으로 상실해 버린 거죠. 총체적으로 상실했어요. 탈원전, 경제 문제, 의료, 종교 문제, 그다음에 종교 세력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요 최근에 교회 출입대 QR 요새 KI 패스라고. 나도 그 이름을 잘 몰랐는데 여기저기 그게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뭐 사적 기관이라도 중요한 영업장이라도 저거를 먼저 딱 내밀어요. 예, 근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나 그거 없다. 나 종이에 쓸게 하면 종이를 내줘요. 그럼 내줘야 돼요. 그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휴대폰 안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번에 저기 하얏트 드나들 때 그 QR 찍으라 그래서 나 QR 안 찍는다. 종이 갖고 와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과장이 하얏트 과장이 다른 사람들 다 QR 찍는데 왜 선생님 안 찍으세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들 선택이고 나는 그 여기다가 그 바코드 붙여가지고 귀에다 바코드 붙여서 맞아요. 그 기록해서 기르잖아. 그리고 육질까지도 그걸로 다. 나는 그런 딱지 붙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나 QR 안 찍겠다. 그래서 나 요즘 좀 청년 세대들한테 그 너무 일상화돼 가지고 뭐 조그마한 빵 하나 살 때도 뭐 무슨 바게트 그런 데도 그렇고 뭐 다 그걸 찍는데 그 저항해야 돼요. 그거 조금 저항하셔야 돼. 조금 절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이로 쓰셔야 돼. 종이로 쓰고 그다음에 이 상업 QR에 대한 그 패턴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분별이 있게 써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그럼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일반화시키면은 지금 이제 뭐 AI 시대든 뭐든 간에 그 말하면 스스로 말하자면은 기계나 혹은 소수의 그 나폴레옹 동물농장의 나폴레옹 같은 이런 이 보이지 않는 곳의 지배자들의 자기 몸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쓰는 게 더 많이 드러난다고 얘기들 하지만 그러더라도 나는 종이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내 존재의 자존심상 내가 QR로 나타나는 걸 난 참을 수가 없어. 나도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음미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격조 있게 비평을 해야 되는데 조중동이나 미통당이 이런 비평이 안 나와. 왜냐 얘들이 이거를 해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자, 그럼 앞으로 얘들 운명을 보면 조중동은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에서 사실상 무력화될 겁니다. 그렇죠. 라디오 방송 하나 제가 만약에 만든다면 하루에 20시간 방송 한 달에 1억 쓰면은 만들 것 같거든. 그렇다가 그렇게 해서 한 1년 하면 또 맞출 것 같거든. 우리가 유튜브 주라기 에이지에 공룡을 좀 비교를 합시다. 애들이 쥐에 죽었잖아, 쥐에. 쥐에 죽는단 말이에요. 공룡이 쥐에 죽었거든요. 지금 한국의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밤의 황제가 아니라 지금은 제4부도 아니고 가장 힘께나 쓴다고 자기들 생각을 하고 업무도 부리고 탄핵까지 하지도 말아야 될 언란까지 해서 헌정 위기까지 몰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초식 몸집 큰 공룡입니다. 공룡이 냉혈동물이잖아. 냉혈동물이니까 저기 어디야 이렇게 아침이 되면 몸을 데핀 다음에 움직여요. 그렇죠. 그런데 기후가 떨어지니까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몸이 안 더워지는 거야. 그래 기가 빠지니까 쥐떼가 달려들어서 뜯어먹으면 그냥 마비된 상태에서 뜯어먹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비하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공룡 조직이기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사태가 났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자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고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경영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되니까 자꾸 권력에
뭔가를 레고를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집착을 하겠지. 집착을 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래서 사람으로 뭔가 이익을 바꾸려고 누리려고 그러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뒤에다 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까닭에 이 사람들의 그 지금 이 머리가 맑지가 못한 거예요. 제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그 저거 빼면 저기 뭐야 그 회사나 그 뭐 은행 네, 예. 그다음에 그 관공서에 이렇게 밀어넣는 부수 빼고 일반 가정 부수만 따지면 50만 부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면 조선일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그래 되면은 이제 그게 지금 사실 보는 사람들도 근데 조선일보를 근데 조선에 비해서 중화나 동화는 더 더- 아래 더 핫발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이 인지 혹은 인정 이런 것 때문에 언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조선 뭐 100몇십만 넘어갈 때 이런 때하고 전혀 한 180만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구도고 그러니까 여기도 586이 생각하는 초조함보다는 덜하지만은 그래도 더 초조하죠. 굉장히 더 초조한가?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너무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중앙은 돈줄이 좀 위협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동화는 그 위협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존이 그 주주 구조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돈 자체가 좀 덜 위협받는 데는 조선인데 조선도 쫄린다는 얘기를 들었고 쫄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통당은 어떻게 되냐 사자가 되어가는 집도끼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유시민들이 이제 사자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거구별로 국회의원별로 각자 노선 각자 도생하게 될 거예요 여기. 그리고 제가 그래서 미통당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 캠페인을 아직 안 시작하는 이유가 얘들을 이 친구들을 각자 도생 각자 노선으로 흐트러뜨려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당인 근데 이걸 당 전체로 묶어서 쳐버리면 안 돼. 지들끼리 똘똘 뭉쳐. 뭉쳐.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각자 제대로 사자의 그 사자를 의식을 하고 예. 입법자로서 신성하고 결연한 예. 말하면 의정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의원 위치가 되면은 내가 국회의원이야. 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 자유보수 사자같이 위험 있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뭐냐면 그건 지원해줘야지. 각자 노선 각자 도성을 하게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이려면 우리가 지역구 선거구에서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선거구에서 한 200명, 300명 정도 조직이 회비내는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이 한 20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국회의원 면담해 갖고 당신 그렇게 그 입법 활동하면 안 돼. 이런 거 좀 스탠스 취해야 돼. 그럼 국회의원이 굉장히 의식을 하거든요. 예. 그다음 그게 좀 더 된 다음에 결정적일 때 필요하면 한 40~50명 몰려가서 아 의원님 우리 당 만들라 그러는데 의원님 같이 합시다. 그럼 처음엔 놀래. 그냥 가져. 그다음에 이제 동료 의원한테 전화를 해봐. 거기도 그런 일이 있었어. 또 전화해봐. 저기도 그런 일. 그러면 이제 괜찮은 바지 한 30개 긁어 모아서 당 뜨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서 미통당을 문질러 버리던 미통당 간판을 갖고 가서 간판 안에서 그걸 목덜미를 잡아서 사람 꼴을 하게끔 만들던 그거는 전술 차원이고 전술 차원이죠. 기반은 뭐냐? 우리 자유시민이 지역구에서 조직을 형성해서 계속 자기의 식견과 관점을 조직을 강화시켜가는 거예요. 지능적이고 각성된 기능 이제 그리고 제가 장담 드릴게요. 이거 백모가 이거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만들어지면요 지역별 조직에서 백모나 이런 누구가 조박이 됐던 조박사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전부 참조에 불과해요. 오나가 지역 조직 그 자체야. 그건 맞아요. 우리가 리더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뭐 백모가 무슨 명령을 때려서 백모의 명령에 쫓아서 지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고 저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역에서 스스로 돈 만들고 스스로 조직 만들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경륜과 관점이 높아져가고 그런 지역들끼리 또 서로 아니까 전화해서 스스로 또 걸러지고 스스로 연대되고
그런 그겁니다. 생태계, 자생적 스판테이니티에 바탕한 맞습니다. 자생성에 바탕한 하나의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저기 문팔육이나 수사파나 쪽 혹은 뭐 잡발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거 못 내. 걔들은 쟤들은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니까. 명령과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던 애들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조직 모델은 반지의 제왕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백엔드. 백엔드, 예. 끝단 마을. 그렇단 말, 그렇죠. 그리고 그거라고요. 지금 뭐 이 저 미통당 예. 아직까지도 저기 집권당이라고 착각하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 붙어서 뭔가 지역이다 이익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구슬거리면서 심부름하고 있는 이런 애들하고 다른 베이비 부모들 중에서 참 대한민국 이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프라이드 가지고 지역별로 자발성에 근거해서 공적 이 어소시에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는 오케이, 그러면 멋있겠네. 근데 야, 너희 자유보수라고 스스로 칭하는 너희 말이야. 진짜 매선 사자가 하고. 될 수 있냐? 너희 집도끼 아니야? 이제 이런 문제가 그렇죠. 마지막 남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자, 집도끼 될 근데 기회를 갖는 이제 거예요. 아니야, 사자가 될 기회를. 가장 큰 거는 미중 전쟁, 중국 무력화 이게 지속되는 한 우리의 기회는 계속되고 우리의 진화와 우리의 그 뭐야 조직화는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그게 다 돼야 된다. 혹은 내년 1월까지 그게 다 돼야 된다라는 그렇지 식의 않습니다. 시야는 존재하지 없습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변화가 지금 지속이 되면서 어느 때 큰 계기가 툭 터질지 모르는 중요한 지금 말하자면은 큰 화산들이 몇 개 터질 게 지금 다 지금 순서가 매겨져 있습니다. 뭐 북한 급변 사태라든지 코로나의 극복이라든지 남사군도 무슨 폭파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래서 그다음에 그게 최종 그 도달점은 뭐? 도달점은 중국이죠. 중국의 뭐야? 중국 공산당의 와해입니다. 그렇죠. 그 중국 공산당 체제의 와해. 와해입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와해. 근데 그 과정까지 이르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저기 대장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보수의 대장정. 대장정이에요. 그럼 이거 앞으로 5년 10년 걸릴 텐데 그동안 줄기차게 내내 순간순간이 기회고 계기야. 우리 계기고, 자유보수한테는 성숙이 되고. 그런 근데 성숙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할 일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 몇 가지 주요한 지금 가시화된 요소들이 또 지금 정리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우리의 각성과 조직화인데 이 우리가 지금 개돼지 상태에 빠져 있는 근본 이유가 보면 이 미중 전쟁이랑 다 관계가 있어요. 네. 근본 이유는 뭐냐면 50년 전에. 50년 전 정확하게는 30년 전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990년경부터 예. 이게 본격화됐으니까. 그렇죠. 미중 우리 저기 미중 밀월. 예. 그 다음에 그것이 한중 밀월. 90년.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랑 같이 먹고 살았잖아. 막 그렇죠. 그러면서 번영했고. 자, 그러면 중국을 인정해야 되니까 북한을 인정해야 돼요. 중국의 똘만이니까. 그럼 친북 햇볕이 돼. 친북 햇볕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가치와 판단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30년 전에. 맞아.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물질과 풍요랑 그러니까. 그 지정학이랑 맞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제 포기라기도 하면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상황이 나오니까 어쩌지 올려볼래 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밀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수도 잘 되고 이러니까 와장창 가고. 그러니까 그 노무현 때 그 구호가 나왔거든. 노무현의 대통령 후보 때 노무현이 전쟁이냐 평화냐. 그렇죠. 그게 저 구도로 생각하면 그 맞는 구호라니까요. 야 전쟁이냐 중국이냐야. 그렇죠. 전쟁이냐 중국이냐 그거죠. 너희 중국이랑 같이 먹고 살고 있잖아. 근데 북한이랑 전쟁하자는 얘기야? 그렇지. 맞아. 그거예요. 그게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게 미중 전쟁에서 깨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반트럼프 진영 철학적으로 딱 보면서 해체주의잖아. 그리고 PC 좌파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그다음에 국가도 올라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해서 미국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저걸 다 배웠지. 미국이 지식이 망가져 있었죠. 지식이 문화가. 망가져. 7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그냥 와장창해서 저거 배운 거요. PC 좌파 해체주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져와서 다 해피 조이 이러면서 다 인정하고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뭐 그냥 우리를 깊게 스무스해 보이거든. 병들게 만들었지. 근데 저게 본가 미국과 본가 서유럽에서 저게 극복되고 있거든. 아이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내 동료인 뭐 정치학 교수, 뭐 경영학 교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야 뭐 자리에 앉아서 자랑스럽게 그냥 뭐 야 이제 저 장사꾼 트럼프는 이제 끝나고 뭐 이런 애들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되면은 또 다시 뭐 중국하고 재개하고 우리가 좀 조용하게 해서 뭐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그렇죠. 친구들은 뭐 강남 좌파도 아니야. 심성으로 행동하는 거는 또 문팔육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또 막 화를 내. 근데 기본적으로는 해체주의나 PC 좌파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문제를 거예요. 갖다가 관점이. 아주 깊이 딱 그 판단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현상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서로 다른 서로 충돌되는 여러 가지 가치가 한꺼번에 혼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편의적으로 문팔력 조국이 위선 떠는 거 보면 나는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조국 그 우리 저 정교모에 물론 뭐 같은 학교니까 조국 교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가 사인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조국 교수가 교수로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내는 교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 뭐 그런 거 옛날 같았으면은 사실은 옛날 좌파 같았으면 쫓아냈겠죠. 응?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망가진 이유는 지식층이 우리가 원래 취약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식층이 이 복잡한 상황, 즉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한중 밀월 예. 친북 햇볕으로 기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반공에서부터 이어지는 반전체주의, 예. 개인주의, 예. 보수주의 이게 이걸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유지해야 되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우리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어요. 그러면 근데 그걸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태클한 지식층이 거의 없잖아. 없어. 지식인이. 그냥 뭐 전혀 예컨대 전체주의에 대한 정리를 한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한 게 이제 임모 교수가 대중독재라고 해서 1, 2, 3 그것도 이제 뭐 연구 자금 망청 받아서 했는데 그게 가장 전체주의에 대해서 판단을 마비시키는 편견을 갖는 연구가 되어버렸어요. 전체주의는 좌파 전체주의가 있고 우파 전체주의가 있다. 그러니까 아렌트 명제도 그럼요.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동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독재가 전체주의였다라고 명명하기 위한 연구였어요. 그 웃긴 자식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나 누군지 모르니까 자식이라 그럴게. 그리고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색이라고는 안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이거 뭐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중국 문화권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갑자기 언론에서 뭐 하고 해가지고 이 정부가 아니더라도 동물이 막 떠서 뭐 유교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저 함재범 교수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주소가 달랐던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개돼지 상태의 근본 원인들이 이게 다 미중 전쟁이랑 관계가 있고 미중 전쟁은 궁극적 그 목표 지향점이 결국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의 해체까지 가는 거라. 그렇죠. 예. 그럼 이게 한 10년 뭐 5년 이렇게 걸릴 일인데 그 전체 과정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한테는 기회다. 그렇죠. 매번이 매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이래도 별로 절망할 거 없다. 그냥 꾸준히 우리가 할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된다. 뚜벅이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 뚜벅뚜벅 가다 보면 우리한테 일어날 변화를 좀 중요한 변화를 꼽아주시면 뭐 이제 이미 우리 뭐 병모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들 이제 유튜브 중에서 좀 건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연결이 필요하구나. 이제 말하자면은 그 좋은 의도로 국가 위기에 대한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그게 대한 반응으로 됐는데 이게 보다 지능적으로 연결돼서 이 말하자면은 그 한꺼번에 그냥 우왕좌왕하지 않는 중심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초가 지식인이든 뭐 열심히 살았던 전문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오케이
나는 내 자존심을 위해서 자유보수 시민의 각성과 결합과 이기에 뭐 그냥 좋잖아. 이런 위기에 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은 뭐 그렇게 매시브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되면은 상당한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초 자유보수 시민이 지역 조직을 구성한다. 그렇죠. 결과는 그런 변화가 하나 있을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 이미 시도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프로모팅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저도 하도 그러니까 반응으로 나왔지만은 정교모 같은 교수직층이 단순히 그냥 뭐 누구 가르치고 한 발짝 뒤떨어져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난장판에 행동으로서 행동하면서 생각하고 각성하고 정리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책무를 다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복합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지식층이 전문 지식들이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객관화된 진실 그 영역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부 거짓과 사기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번에 왜 이 정말 코로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져가지고 아마 유일하게 한국에서 코로나를 모기장을 이게 창문을 다 열어놓고 모기를 다 받아들였는데도 그걸 퇴치를 초기에 초중기에 할 수 있었던 게 아마 우리 의료진들인데 갑자기 무슨 공공의료 그다음에 무슨 뭐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들어가게 만든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말하자면 국가의료 체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말하자면 표가 많이 되니까 이렇든 저렇든 의사들이 기득권층이고 뭐 특권층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 허상띠만 앙심부를 일으키고 하면은 표는 다수는 우리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치적인 지금 파퓰리즘을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근데 의사들 지금 의과대학 의학 지금 시험을 쳐야 될 학생이 이게 뭐냐고 교수님들은 뭐 하시느냐 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교수 지식층의 움직임, 그 다음에 민초 자유시민들이 지역 조직을 짜려는 움직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물론 이제 정광훈 목사들, 중요한 목사와 그 팀들 굉장히 액티브하게 했지만은 전체가 한국이 유사전체주의 혹은 전체주의로 가니까 제일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이거는 정말 큰 위기다. 그게 기독교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예, 근데 주류 기독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불교나 이제 뭐 심지어는 가톨릭까지도 좀 그런 분들이 나오실 텐데. 인간의 실존을 건드리는 주류 기독교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 쪽 흐름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훨씬 더 진중하고 몸집이 커요. 커죠. 그만큼 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그 워밍업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 주류 기독교가. 근데 주류 기독교 쪽이 결국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빠른 시간에 변하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가정교육, 가정이 해체됐다기보다는 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어느 사회든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디스플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그다음에 뭐 공교육에 또 이상하게 정교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깨졌는데 종교 특히 기독교나 종교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중요한 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 지금 자기 적이까지 확 드러낸 조중동 미통당 또 말깨나 힘깨나 권력깨나 휘두르는 깨나족한테 우리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설명한 이런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거 너희 감당할 수 있냐? 그렇죠. 근본적인 시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언론은 뭐 미국 주류 빅미디어 엉터리 소리 그대로 앵무새처럼 해서 그렇죠. 이게 트럼프 당선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라스무센 조사에 의하면 이미 어저께 예, 예. 트럼프와 바이든 1대1 가상 대결 이걸 이제 화이트하우스 워치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저거랑 다릅니다.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도랑은 조금 달라요. 좀 달라요. 예, 예. 예. 둘 놓고서 너 누구 찍을래라고 물어봤을 때 다이다이 했어요. 45대 46입니다. 뭐 1% 뒤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이기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 때 2016년 선거 바로 대선 전날에 2%까지 뒤지고 있었는데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미국의 그 투표 제도가 그 특이해서 예, 예. 그 주별 승자 독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주의 그래서 전체 득표에선 지더라도 예, 예. 그때 트럼프가 한 2% 졌어요. 지난 졌죠. 2016년에 격전지주들을 먹어 나가면은 그렇죠. 결국은 대승을 거둬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나 트럼프 지지세가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반 트럼프 빅미디어 여론조사에서도 격전지에서 트럼프가 바이든과 다이다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조차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인 절대 다수가 BLM 및 경찰 무력화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랩 황제 있잖아요. 투팩. 투팩. 랩 황제 투팩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인즉슨 이거야. 백인을 위협하는 범죄적 요소, 크리미널 엘리먼트는 똑같이 흑인도 위협한다. 그렇죠. 범죄적 엘리먼트, 크리미널 엘리먼트가 피부 색깔 따라서 다르게 작동할 것 같냐? 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이게 경찰 무력화시키고 defund the police, 경찰 예산 삭감한다는 건 미친 소리다. 랩이 원래 좀 세잖아. 그 갱스터 같은 그렇죠. 분위기 아니야. 그 랩의 황제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나오나 저기 이미자. 예. 스럽게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투팩이.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계속 이제 자충수랑 악재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트럼프 당선은 거의 굳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중 전쟁 계속 격화되죠. 격화되죠. 그래서 우한 코로나에 대한 중국 책임 추궁으로 번질 거고 플러스 결국은 북한을 미국이 매입하든가 다시 말해서 양철이나 그 몇 명 밖으로 튀게 해주고 초청받아서 들어가든가 혹은 아예 생짜배기로 침공하든가 네. 북한 접수하게 되고 자, 이런 변화가 이제 연달아 펼쳐질 텐데 그러면 한국에서 무슨 변화 일어날지 뻔한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거대 변화 일으키게 한 되는데 2년 전에 소위 말하자면 전체주의 트라이앵글, 전체주의 삼각 체제 이 부분이 이제는 만들어지려고 이제 우리가 가담하면서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미국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문제의 전체 원천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게 이제 해체되는 이 세 가지 축이 분리되는 수준이고 분리를 넘어가지고 중국과 북한은 변경까지 지금 그걸 하고 그 안에 서브세트가 그냥 몸팔육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남은 거는 한국이나 미국의 이제 시빌 베이스에서 자유보수 베이스에서 시빌리언 얼라이언스가 얼마나 시빌 어라이언스. 시빌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이제 시민 간에 그런 게 존재한 적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과 한국의 화두가 동질해졌어요 올해. 그렇죠. 이 자유보수 세력의 화두가 화두 딱 세 종류입니다. 이건데 하나는 전체 세계관에서 자유보수혁명, 미중전쟁, 북한 해방을 세계관에서 보고 있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미중전쟁, 북한 해방을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안 했으면 저 같은 놈이 이번에 저 같은 놈이 깊게 관계하고 있는 그 8.25 컨퍼런스에 미국의 그 트럼프 범털들 안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쪽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은 독자적 확신범들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저는 범죄자들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범죄. 우리의 죄는 확신이에요. 문명에 대한, 인류에 대한, 개인에 관한, 진실에 관한, 생명에 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팔육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고 조중동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야. 근데 미국이나 한국의 자유보수. 근데 그걸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점을 퍼스펙티브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서 지금 계속해서 그 BLM 문제 터지고 이러니까 law and order, rule of law, 자연법 정신에 의한 법치 질서.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그다음에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깨질 수 있는 위기에 지금 봉착을 했다. 복잡해서 걔들이 그 현상이 사람들이 나타났죠. 자연법 정신에 대한 법치 질서, rule of law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얘기를 탄핵, 사기 탄핵에 대한 규탄, 그렇죠. 그다음 공수처에 대한 규탄, 부동산 그다음에 뭐 이런 저기 질병관리법 이번에 개학돼 가지고 이 짓 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 파시즘 하고 있는 네. 거야. 코로나 파시즘 네. 이런 것에 대한 규탄 이게 다 rule of law란 rule 말이야. of law죠. 자연법 정신에 의한. 야 너희들이 실정법은 장악한 건 알겠는데 예, 예. 너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실정법이 인간의 본원적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을 극단적으로 파괴하려는 법인 거 너희 아냐? rule by 너희는- law가 아니라 사실은 rule by 너희는 rule by law 실정법을 악용한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rule of law를 우린 얘기해 라는 게 우리 자유보수의 관점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 미국이랑 같아 또 이번에 그리고 또 이제 선거 문제가 또 그것도 싱크가 돼 있어 싱크가 미국이랑. 사실은 제가 그때도 좀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아주 재앙적인 선거 부정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 동시에 겹쳤습니다. 사전 선거제하고 미국의 이제 우편 투표제라든지 오스트리아의 우편 투표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중국 화웨이가 한 3, 4년 전부터 마각을 드러낸 상태에서 이것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테스트가 디지털 하이테크하고 디지털 하이테크하고 예. 그다음에 제도 사전 엉성한 유연적인 유연제도. 사전 투표제 이게 결합이 되면서 누구나 사전 투표. 그리고 그래서 음. 속이 시커먼 자들은 그걸 가지고 가장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가장 악마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그게 한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전투표 부정 의혹이 가장 핫 이슈가 됐듯이 미국 네. 대선 전국에서도 지금 되고 있죠. 누구나 우편 사전투표가 가장 핫 이슈가 예. 됐거든요. 대선 전국에. 네, 네. 그 기묘한 싱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2020년 올해의 3대 화두 음. 세계관, 자유보수 혁명과 미중 전쟁, 북한 해방을 둘러싸는 그런 세계관. 코로나 그다음에 책임. 자연법을 따르는 법치 개념. 그다음에 선거 부정, 사전 투표를 이용한 선거 부정을 극복하는 공명선거. 이 세 개의 2020년에 세 개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한미 간의 자유보수들에게 완전히 싱크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걔들은 걔들 입장에서 이거가 절실하고 우리 입장에서 이걸 절실하고 그래서 이 화두를 잘 익혀서 잘 성숙시켜서 그렇죠. 그야말로 무지하게 활발한 한국 미국 간의 민간 동맹, 민간 가치 동맹이 형성되는 원년이 될 겁니다 올해가. 문명의 대장정을 위한 네. 결합입니다. 문명의 대장정, 자유보수의 대장정, 네, 자유보수의 대장정. 자유의 대장정.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받아내려면 지역 사회에서 뭔가가 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활동가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010-6368-9901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